자, 오늘 제가 강의는 시그널, 매매 신호가 발생이 되고 있는 업종들 있죠. 뭐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또 이제 바닥을 타치하고 있는 업종들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누가 이끌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고 있습니다. 자, 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기억하실 겁니다. IT 업종의 불활의 신호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반도체 고점 논란, 이거 자체가 이제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녹화 방송 돼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제가 IT 업종에 대해서 1월 달 둘째 주 정도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던 이제 종목군들, 지금 30%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또 이제 이번 주 정도에서 주요 업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차피 4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자, 지금 메이저들이 매매하는 방향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 기관들은 대형주 거래소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타 초대형주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가 못 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코스닥 자체가 1%가 넘게 올라갔던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제약바이주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때요? 올라갈 시기를 얘네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못 가고 오히려 되려 이제 밀려버렸었죠. 그 틈을 누가 메꿨습니까? 바로 테마주를 메꿨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제약바이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이제 725포인트. 여기서 시그널 자체가 추세가 전환되면서 저기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때야말로 비중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고집스럽게 장기 투숙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고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종목 자체 제약바이주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종목 상담을 오늘도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횟수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상담을 가지면서 제약바이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큽니다. 예, 지금 만약에 손실 자체가 크시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종목은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리를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그널 자체가 1단계 상승 초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 자체가 시총 1위 종목이 무려 7%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어때요? 예,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죠? 이 말은 즉슨 뭐겠습니까? 주요 업종들 자체가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반등의 주역이 역시 제약바이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중심이 되면서 똘똘 물치면서 반등을 주도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730포인트, 740, 50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전기차라든가 또 IT는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주를 웬만하면은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어필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해서 당분간 유효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돈이 확 몰려버린다. 그러면 제가 대박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약바이주 확실하게 달라진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시그널 자체가 지금 매수 신호 1위부터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공습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부활 신호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대응.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높아심에 얘기할게요. 지난주 정도에서 DBS 전문가가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금요일 방송이 끝나면은 수소차 자체가 추가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여전히 고점에 대한 논란.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얘네들이 250%, 300% 정도까지 가까이에 올라갔습니다. 유니크하고 풍국주정
대장주 종목 자체가 지금 어때요? 자, 저런 자리예요, 지금. 예? 저런 자리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DBS 전문가가 숨겨져 있는 수소차 바닥권 종목을 제시해가지고 다음날 월날 어떻게 했습니까? 멋지게 올라갔죠? 예,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수소차 챙겨드린다고 했었죠? 예,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무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의 의지, 그러신 분들의 영역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는 지금부터 있죠? 제가 매주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방송을 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월, 화, 수, 목, 금 여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해서 1월 달까지 지금 2개월 정도 가깝게 시세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서 이 종목군들, 자,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차이점이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님들. 전기차는 도입기가 아니고 성장 사이클을 지금 진입하고 있죠. 성장 사이클이 뭐예요? 예? 업종들 간에 전기차들 간에 차별화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성장 사이클 국면이에요, 지금.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주요 이제 친환경 완성차 업체들이 어때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 쪽에다가 무지막지하게 돈을 투자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때요? 3사 배터리사,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쪽으로 해서 작년도에 수주만 하더라도 170조 원. 지금 1월 달 들어서 배터리 쪽으로 해서 어때요? 수주 자체가 계속적으로 쏟아진다고 했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소차는 테마로 엮여가지고 올라간 거다. 전기차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고점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때요?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 가격 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소차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절대 저 자리에서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응? 제가 이데일리 TV만 지금 횟수로 5년 동안 제가 종목 상담을 지금 뭐 다른 프로그램에도 제가 나갔지만은 종목 상담 코너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주로 저런 자리 바닥권 대비해서 이 종목 자체가 바닥권 대비해서 2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주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그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시장이 망가지니까. 고점권 대비해가지고 반토막 났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산을 타가지고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정상을 향해서 뭐 계속 올라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예? 정상에 도달하면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종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님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자리 올라가니까 얘네들만 올라가니까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선이. 이거를 못 잡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때요? 저기를 그냥 가감하게 용감 있게 턱서 잡는다. 그러면은 저런 자리에서 만약에 잡게 되면은 거의 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응?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는데 괜찮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초보자입니다. 예? 자, 초보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저런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하세요. 거래량이 터지니까는 저 거래량이 누가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는 함부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영역? 신의 영역권입니다. 그러면은 수소차를 만약에 여기에서 접근을 하면 어떤 애들 가야 돼요? 상대적으로 들어 올라갔거나, 응? 그리고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저 노란 선. 자, 이거를 제가 불패 기법인 중기 반격 신호. 어떻게 수소차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서 접근을 했냐? 작년도에서 남북경업주가 4월달, 5월달 정도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6월달에 1차 북미정상 회담이 되고 나서 수직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죠? 자, 그 원리입니다. 응? DITI가 무지막지에 올라갔다가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까? 그거를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가지고 수소차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수소차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러신 분은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소차 자체가 아직은 안 끝났어요. 아주 대단한 이제 그런 그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안 꺾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불이 꺼져요. 왜? 실적으로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정책적인
테마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 애들이 지금 실적이 다 안 좋아요. 네, 그걸 꼭 명심을 하시고 언젠가는 지금은 버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품 자체가 물거품이 되면서 쭈루루 이렇게 밀려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북경합주. 어저께 로저스 형님께서 김제동의 오늘 밤 쇼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분의 입김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자원주하고 비료주만 잘 눈여겨봐라. 이런 얘기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서 2주 동안 내리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 시장님들.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응?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일 것 같아요? 아주 빈곤한 상태라고 했죠? 예? 빈곤한 상태예요. 지금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머니가 없기 때문에. 응? 대북 제재로 해서 다 막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빈곤 상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너무 심각해요. 예?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가장 먼저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농업. 그래서 비료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계속적으로 해서 오르락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뭐예요? 3,000조 정도의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예,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고 우리나라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인프라. 그래서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올라갈 수 있죠. 어쨌든 지금은 제가 강조해드렸던 거 비료주하고 자원주 자체가 지금은 시세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료주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습니까?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가 제한폭까지 올라갔었죠? 그 전까지는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경농. 와, 경농이 이제 100%까지 올라갔어요, 벌써. 그 종목이 오늘 상승폭이 꺾이고 누가 대장이 됐습니까? 손바뀜이 나왔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응? 아직까지는, 자, 남북경합주 같은, 자, 날짜가 나왔습니다. 2월 말까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건설적인 어떤 진전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쪽 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치고받고, 지금은 자원주하고 비료주가 계속적으로 해서 어때요? 작년도 4월달과 5월달 정도의 고점권을 계속적으로 해서 문턱을 두들기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갈까요? 우리 시장님들 얘네들만 갈까요? 예? 철강조. 자, 로저스 형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응? 인프라 구축. 자, 먼저 농업이 가장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그러면 인프라 구축했을 때 뭐가 필요하겠을 겁니까? 예? 철강.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가스관, 철강주 이런 쪽과 그 다음에 건설주 상대적으로 해서 들 올라갔던 애들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 자금이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료주하고 자원주가 웬만큼 다 올라갔어요. 응?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이 끝나고 나서 비료주하고 자원주 여기에서 핵심 종목을 제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예, 물론 올라갔어요.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자, 아무튼 2월달 말. 자, 지금은 수소차하고 남북경합주가 현재 장세에서 어때요? 원투펀치입니다. 가장 테마주에서 강한 놈들이기 때문에 쉽게 안 죽습니다. 특히나 수소차는 정책적인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간 반면 남북경합주 같은 경우는 2월달, 그 다음에 4월달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기세가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제한폭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쪽으로 해서 바람머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 매매에 대한 그런 이제 비중 있죠.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응? 제약바이주 얼마 비중, 수소차 얼마 비중, 남북경합주 얼마 비중 여기에 따라서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달 둘째 주 정도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 있죠. 자,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서 얘기해드렸던 부분 어떤 걸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까? 예,
수호차가 한 번이라도 딱 조정이 제대로 나왔으면 정말 그거를 강하게 어필을 했을 텐데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경협주하고 IT 업종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다른 업종, 제가 지난주에서 힌트를 드렸죠. 아, 이제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된다. 응? 중국 소비주. 자, 오늘 제약발주가 시장의 주요 업종에서 시장을 반등을 주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정도에서 화장품 종목군들이 멋지게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거 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중국 사드로 인해 가지고 감소를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도에서 어때요? 증가세를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화장품 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시장님들. 그러면 중국 관련주, 저한테 호텔신라를 그렇게 질문하신 분, 제가 호텔신라 팔라고 했습니까? 팔지 말라. 응?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차피 2월 달에 중국 춘절, 3월 달에 중국 양해, 중국발 모멘텀 자체가 2월 달하고 3월 달까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자체는 지금 이제 뭐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어때요? 저렇게 작년도 11월 달 정도에서 멋지게 반격이 나오다가 노란선, 검정선에 서서히 최근에 안착을 하고 어저께 정도에서 멋지게 기본적으로 해서 8%, 어떤 종목은 10%가 넘게 올라갔었죠? 이게 뭐겠습니까? 서서히 이쪽으로도 수급이 올라오겠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반격이 나오고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앞으로 73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제약발주 반등 어느 정도 더 나오겠죠? 여기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 실적 개선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쪽의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략을 들어가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는 매매에 대한 포트 자체를 분산을 잘 하셔야 돼. 네? 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1월 달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응? 2월 달 정도에서 2월 달 초에 뭐가 있어요? 중국 춘절. 그러니까는 화장품 종목군들이 서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이때 만약에 시기적으로 해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3월 달 초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 최대 정치적인 행사. 그때 바로 중국발 경기부양책 발동 예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중국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짜야 돼요. 그리고 다음 화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T 바닥. IT 바닥 1월 달 둘째 주 정도에서 제가 얘기했죠. 예? 자, 고대하게 기다리던 IT 업종들의 바닥 탈출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얘기하고 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예? 그 무거운 놈들이? 그리고 제가 무료 방송에 드렸던 선익시스템. 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약발주를 비중이 50%, 80%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비교를 한번 딱 해보세요. 어떤 종목이 빠르게 올라가는지. 자, 제가 왜 IT를 왜 1월 달 둘째 정도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을까요? 왜? 수소차만 종목입니까? 남북경업주만 종목이에요? 예? 남북경업주 호되게 당했었죠. 예? 제약발주 다음으로 해서 가장 많이 비중이 많으신 분은 어디예요? 남북경업주. 왜? 물렸으니까. 테마주를 너무 좋아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올인, 몰빵을 찍지 마시고 분산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IT, 중국 소비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국면입니까? 저점, 선취매 영역 구간. 응? 자, 얘네들은 테마주입니까? 테마주가 아니죠. 실적을 갖추고 있는 주요 업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업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반등 나오죠? 예? 어디까지? 반등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자, 2월 달 2월 20일 정도에서 신제품 공개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응? 반도체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감, 반도체 고점론이 확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 1분기 반도체 안 좋다, 2분기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어때요? 반대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왜겠습니까? 그 전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조금만 나오면 어때요? 바로 슈팅. 바로 슈팅. 응? 주식을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딱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선 자체가 수소차에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수소차 지금 어떤 영역? 시내 영역. 시내 영역. 예, 절대적으로 해서 초보자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은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설사 내일 정도에서 수소차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내 영역권입니다. 바닥권 대비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00%, 250%, 웬만한 애들은 다 100% 올라갔다고 했죠? 여기서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애들이 20%, 30%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걸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겠고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매매에 대한 비중을 어디에다가 실어야 돼요? 자, 남북경합주는 지금은 웬만큼 올라갔습니다. 자원주하고 비료주. 그러면 자원주하고 비료주는 뭐예요? 예? 약간 좀 단타성 구간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서 못 올라갔던 다른 쪽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선침해가 어딜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 IT 이쪽입니다. 제약바이주는 신규적으로 해서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안 할 겁니다. 왜? 제가 원하는 그런 영역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면은 제약바이주 매매도 된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가지고 계십시오. 다음 주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반등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어때요? 예, 물량 줄인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박스쿨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면서